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이도성입니다. 오늘은 RPS 제도 및 REC 거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PS 제도 추진 현황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RPS 제도는 그 공급 의무자가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서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 의무자는 발전 설비 용량이 50만 kW 이상이고 그리고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 대상을 공급 의무자라고 합니다. 21년도에 공급 의무자는 총 23개의 발전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 그리고 이 민간 쪽에서 GS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총 23개의 의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22년부터 1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1년도는 9%로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고 22년도부터는 10%로 23년도 향후적으로는 계속 10%의 의무 비율이 주어집니다. 이 RPS 제도의 그 조달 형태별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자체로 건설을 하거나 민간이 건설을 한 발전소를 이 의무 공급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수의 계약 시장이 있고 현물 거래하는 그런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 공급사들은 의무 이행량을 불이행 시에는 기준 가격의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RPS 제도 내에서 이용되는 단위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S 시장은 생산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로 거래를 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에서 생산된 양을 갖고서 거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의 최소 단위는 와트로서 표시를 합니다. 이 와트는 설비 용량을 나타낼 때의 그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조명을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명이 LED 18W짜리 그리고 형광등 40W짜리 이런 부분들을 설비 용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와트가 1000W가 1kW로 값이 같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1000kW는 또 1MW하고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kW는 100kW 발전소 10개가 모였을 때에 1000kW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를 메가 단위로 했을 때는 10의 3승 개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000kW가 1MW로 표시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공급 의무자의 발전 설비 용량이 50만 k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들이 의무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50만 kW 이상이라는 것은 500MW 이상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설비 용량의 킬로와트를 이용을 했는데 이 뒤에 H자가 붙으면은 킬로와트 아워로 해서 생산량이라는 단위가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킬로와트 아워로 표시하면은 1시간에 생산된 양을 얘기하는 거고 하루에 생산된 거는 킬로와트 아워 퍼 일, 킬로와트 아워 퍼 월, 연 단위로 표시했을 때는 킬로와트 아워 퍼 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설비 용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와트 아워는 1kW 아워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1000kW 아워는 1MW 아워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갖고 거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1MWh가 1REC라는 개념으로 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듯이 REC 가중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 에너지원이나 설치하는 그 유형에 따라서 가중치가 0.25에서 3.5로 이제 부여가 되는데 결국은 1REC라는 부분이 이
가중치에 의해서 0.25가 부여가 되면은 21REC를 부여를 받지만은 가중치에 의해서 실제 거래되는 거는 0.25REC라는 부분으로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또 3.5에 가중치를 했을 때는 1REC가 3.5REC로 거래가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중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 보급,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환경 기술 그리고 산업 활성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중치 부분은 태양광 부분과 비태양광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태양광 부분일 겁니다. 지금 한국형 FIT라든가 주로 많이 사업을 하시는 100kW 미만의 경우는 이 가중치가 1.2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kW부터 3000kW 미만의 발전 설비는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보시면은 0.7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이 부분도 100kW 미만은 1.2로 부여했습니다만은 산림의 훼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0.7로 가중치가 개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S 제도에는 그 각 발전 설비별 그리고 용량별 가중치 부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주민 참여형 설비가 있고 지자체 참여형 설비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설비의 경우는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와 3000kW 이상의 풍력 발전소에 한하여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은 최소 5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를 하고 1인당 투자 금액은 전체 주민 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 주민 참여 비율인 자기 자본이나 총 사업비의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서 가중치가 0.1 내지는 0.2가 원 가중치에 더해서 추가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참여형 설비는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와 3000kW 이상의 풍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동일합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자의 지자체가 같이 이익을 공유 협약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가중치를 원 가중치에 더해서 0.1의 추가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참여형 부분에 있어서 집적화 단지 부분이 있습니다. 집적화 단지란 그 40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발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입주 발굴을 통해서 단지를 개발한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추가 가중치가 부여돼서 0.1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RPS 대상 설비 추진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설비가 준공이 되고 나면은 한전하고의 전력 개통을 연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통 연계 이후에 사용전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용전 검사 이후 30일 이전에 저희 쪽에 신청을 해 주셔야 한전하고의 상호분쟁 계약일부터 저희가 서류를 설비 확인서 발급을 하는 그 시점까지의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용전 검사 30일 이후에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신청을 하신 날부터 일단은 그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REC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이 사용전 검사 이후 30일 이전에 저희 쪽에 서류를 신청을 해 주셔야 소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이 설비 확인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1개월 내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서 설비 확인서를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설비 확인이 완료가 됐을 때면은 각 개인의 문자로 다 통보가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 확인이 완료가 되면은 발전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이 REC라는 앞서서 설명을 드린 REC라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저희 신재생 에너지 센터의 RPS 사업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서 거기 실제로 생산된 양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REC에 대한 부분을 발급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kg 미만의 설비 사업자께서는 이 REC 발급 수수료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0kg 이상 설비의 사업자분께서는 수수료가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EC를 신청을 하신 이후에 공급 인증서, 앞서 말씀드린 REC라는 부분으로서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그간 이 RPS 제도를 통해서 보급된 그 현황을 보시는 중입니다. 보시면은 2017년 이후부터 이 보급량이 급격히 느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3020이라는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를 20%까지 보급을 하겠다는 목표의 3020 발표 이후에 이 RPS를 통한 발전 사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함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RPS 시장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거래 방식은 자체 이행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현물 시장 그리고 수의 계약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물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초기에 REC 가격은 S&P 하락에 대한 보상 심리나 시장 통합 기대감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10만 원에서 17만 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수요 대비 공급 초과로 인해서 20년 평균 REC 단가가 한 4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정가격 경쟁 입찰 선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장기 고정 가격을 보장하는 선정 계약을 통해 총 5,751메가와트를 그간 선정을 했고요. 20년에는 3만 594개소 중 2만 1,523개소, 약 70%가 100kg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고정가격 경쟁 입찰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17년, 18년대에서 18만 원대를 유지했습니다만은 이 고정가격도 거의 20년대에는 14만 원, 15만 원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되는 상황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년도 RPS 제도의 추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REC 현물 시장 수급 안정화, 저탄소 배출 태양광 우대, 태양광 안정성 및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뜻은 이 REC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고정가격 계약의 경쟁 입찰 용량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19년에는 850메가와트의 경쟁 용량을 가졌습니다만은 20년에는 3배 이상을 초과한 2610메가와트를 경쟁 입찰의 용량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21년 상반기에는 2050메가와트의 경쟁 용량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급 의무자가 이행량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였고요. 그리고 연도별 RPS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가 21년 9%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21년이 8%였고 22년이 9%였습니다만은 이 공급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기 완화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가 9%, 22년이 10%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경쟁 입찰에 대한 우대 부분도 20년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 구간별 점수 차등을 주어서 1점에서 10점까지의 차등 구간을 두었고요.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 기존 바이오 혼소 발전소의 가동소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축소의 의미는 발전소 자체 건설에 의한 거래 이행량이기 때문에 이걸 축소함으로써 이 일반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더 확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 강화 및 건축물 가중치의 기준을 강화를 통해서 이 중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만 건축물 사용 승인일 1년이 경과한 후에 발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및 창고 시설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REC 거래시장 및 가중치 개편, 경쟁 입찰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REC 거래시장 가중치 개편에 있어서는 친환경성, 그리고 안전성, 수용성, 계층 영향 등을 고려해서 REC 가중치를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매 3년 주기로 이 REC 가중치를 개정을 하는데요. 올해 21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장기 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규모의 설비 용량 중심으로 갔은 부분이지만은 21년도에는 대규모 20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시장을 신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경쟁 여건이 형성된 태양광부터 경쟁 입찰 계약 시장을 확대하고 현 입찰 제도도 시장 참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 REC 거래시장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 있어서 이행을 하기 위한 공급 의무사들이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부분과 기존의 공단에서 선정 입찰하는 방식, 의무사들이 자체 입찰하는 부분, 그리고 수의 계약, 한국형 FIT, 현물 시장으로 기존에 구성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은 21년도부터는 공급 의무사의 자체 건설과 이 공단에서의 선정 입찰, 의무사 자체 입찰, 수의 계약 부분이 하나로 경쟁 입찰로서 공통적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40메가와트 이상의 집적화 단지에서 발전 설비를 준공했을 경우만 이 공급 의무자들과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집적화 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21년부터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RPS 의무 비율 상향과 공급 의무자의 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 비율을 상향할 부분이 있습니다. 21년 4월 20일 이 신재생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의무 비율을 10% 이내에서 이 의무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4월 20일 법을 개정을 통해서 25% 이내로 상향을 하여 공포가 되었고 10월부터는 이것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RPS 공급 의무 부여 기준 조정을 통해서 공급 의무자도 현재 21년 23개 공급 의무사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RPS 의무 확대에 따른 제반 여건도 마련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 전기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 요금 중 RPS 이행 비용을 분리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분리를 통한 RPS 시장 고도화, 수소 연료 전지는 별도의 제도로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RPS 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REC 거래 시장에 있어 21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FIT의 경우 수량 제한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을 보시면은 참여 한도 부분이 제한이 없지만은 변경 후에는 일반 사업자 및 농축산, 어민 경우 3개의 발전소로 제한이 주어지고요.
조합 형성된 발전 같은 경우는 5개로 제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계약 단가의 경우도 20년에는 17만 3,900원대에서 21년 공고된 16만 1,927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주기 부분에 있어서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1년부터의 적용은 아니고 22년부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현재는 한국형 FIT 접수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2년부터는 반기별로 구분하여서 6개월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 단가 변경도 1년을 통한 고정 가격 경쟁 계약 입찰의 상하반기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선택을 해서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22년부터는 6개월 단위 운영을 통해 직전 입찰 낙찰 평균 가격을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FIT는 탐소 검증된 모듈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탄소 배출의 모듈을 이용하셔야만 한국형 FIT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장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FIT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에너지원은 태양광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참여 대상은 일반 사업자는 30kW 미만이 되고요. 농축산 어민 협동조합의 경우는 100kW 미만으로 발전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FIT를 참여를 하실 때에는 매년 공고 이후에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매입 제도의 참여 여부를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선택의 경우에는 한국형 FIT 제도에 재참여가 불가함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형 FIT 계약 단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만 1,927원으로 S&P가 89,980원이 적용됨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한국형 FIT로 사업을 신청하시고 설비 확인이 발급이 나면은 이 공급 의무사들과의 매매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S&P 플러스 1 REC 가격 곱하기 가중치 계약 방식으로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중치 1.1을 적용받는 경우 S&P 89,980원과 한국형 FIT 공고된 고정가격 16만 1,927원에서 89,980원을 뺀 여기에 가중치를 곱한 값이 실제로 이 공급 의무사하고의 계약을 체결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고정가격은 한국형 FIT 공고에 나온 16만 1,927원이지만은 가중치 1.1을 적용했을 때에 17만 6,316원으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탄소 인증제 시행에 따라 시장에 대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 하반기 용량은 1.41GW, 그러니까 1,410MW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 상반기는 2,050MW가 용량이 주어졌고요. 기존 설비나 신규 설비 같은 경우는 변경 전에는 통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21년부터는 기존과 신규가 구분이 되고 이 모듈에 대한 검증인서를 발급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신규 구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구간은 중소규모 4개 구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1년부터는 중소규모 구간 외에 20MW 이상의 대규모 구간이 추가돼서 5개 구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주요 사항은 이 계량평가 허리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검증 인증서와 검증 제품 공급 확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변경 후 21년도부터는 모듈 공급 계약서,
기존과 신규를 구분을 하고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검증 인정서, 허가번호 사용처, 출력자명 등이 포함이 된 부분들이 새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관련 부분은 21년부터는 신설이 된 상황으로 개발 행위 준공 필증 제출을 해주시면은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가점 적용 대상 여부는 선정 공고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 하반기부터 제출 의무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의 경우도 대상 에너지원은 태양광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 기간은 태양광 설비 용량과 관계없이 일괄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고정가격 경쟁 입찰 물량은 2050메가와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격을 보시면은 고정가격 경쟁 입찰 상한 가격은 공고에 이 상한 가격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셔서 이 상한 가격보다 높게 입찰을 하시게 되면 자동 탈락이 되니까요. 이 상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21년 상반기 선정평가 기준에 있어서 탄소 인증제 시행에 따른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을 구분해서 평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10점에 대한 배점이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의 모듈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1점에서 10점까지의 구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고정가격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방식은 변동형과 고정형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형의 경우는 S&P 플러스 1 REC 가격으로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매달 S&P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동에 따른 월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동형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고요. 고정형의 경우는 S&P 플러스 1 REC 가격의 가중치를 곱한 계약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20년간 매월 그 수익에 대한 변동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20년간 계획을 맺는 방식입니다. 예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설비가 가중치가 1.2이고요. 월 10메가와트 아워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정가가 1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 관련한 부분 첫 달에 7만 원, 두 번째 달에 9만 원일 경우에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동형 S&P가 7만 원일 때 이 10메가와트 아워 곱하기 7만 원으로서 70만 원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C의 경우는 12 REC에 말씀드린 그 고정 가격 계약 16만 원에서 S&P 가격 7만 원을 뺀 부분을 곱해주면은 108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S&P 가격과 REC의 가격을 더하면은 178만 원으로 수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달은 S&P 가격이 9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S&P가 10메가 곱하기 9만 원을 했을 때에 90만 원의 S&P 수익을 가질 수가 있고요. REC 경우는 12 REC에다가 그 고정가격 16만 원에서 S&P 9만 원을 빼면은 84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S&P와 REC를 더할 경우 174만 원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잠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S&P 가격이 7만 원일 때는 S&P REC의 전체 가격이 178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S&P가 9만 원일 때는 174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S&P가 높아지면은 전체 월 정산되는 금액은 낮음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 부분은 S&P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더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익이 좀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계약 방식을 변동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을 계약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형 방식입니다. 고정형은 S&P 같은 경우 7만 원 첫 달일 때 동일하게 70만 원이고요. 그리고 REC 같은 경우는 12REC에다가 이 17만 6천 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고정 가격 16만 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고정 가격은 S&P 플러스 그리고 1REC 가격 가중치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6만 원에 1.2를 곱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만 6천 원으로 이 가격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7만 6천 원에서 7만 원을 빼준 부분에다가 가중치 1.2를 나누게 되면은 106만 원의 REC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 금액이 176만 원이 되는 거고요. 9만 원 같은 경우 다 보면은 12REC 부분에 있어서 17만 6천 원에서 9만 원을 빼고 또 1.2 가중치를 나눠주기 때문에 8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S&P 가격이 높아지고 REC 가격이 낮아지는 형상을 띠고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7만 원일 때에 정산되는 176만 원이나 9만 원일 때에 정산되는 176만 원은 동일하다. 그래서 20년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수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설비 확인을 신청을 하실 때에는 발전 설비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30일 이내에 설비 확인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 부분이 적정할 경우에 설비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설비 확인을 신청을 하실 때에는 RPS 종합지원센터 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확인 시 주요 제출 서류는 지금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관련한 부분이 20년 7월 이후부터 전체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의무화가 된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증 제품의 의무 사용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태양광 설비 설치하는 시공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중치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의 요구 조건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 지금 가중치가 건축물은 1.5로 부여가 됩니다만은 그 요구 조건에서 미비되면은 일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1.2로 가중치가 하향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 부지 경우도 250m 이내에서 2개 발전소를 운영하실 경우에는 가중치가 1.2가 아니고 합산 용량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동식물 사육시설, 창고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을 건물 사용 승인 이후 1년 이후에 진행을 하셔야 1.5의 가중치에 대한 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음을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설비 확인 발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사업주께서 발전량을 공단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시고 REC 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급된 REC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수수료 관련한 거는 100km 미만의 발전 사업자분께서는 수수료가 면제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EC 신청을 하실 때에 저희 공단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 그리고 전력거래소에서 그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공단의 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는 23일, 매달 23일 이후에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REC를 신청을 하시고요. 전력거래소와 판매 계약을 하신 사업자께서는 27일 이후에 생산량을 확인하시고 REC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RPS 제도와 REC 거래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